안녕하세요. 큐를 잡으니까 눈빛이 달라지세요. 우리 차유람 선수가 하는 종목이 포켓볼. 네, 그 중에서도 이제 9볼, 10볼. 9볼과 10볼의 차이점을 크게 얘기를 하자면 공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과 또 9볼은 굳이 콜을 하지 않고 잘못 맞고 다른 포켓에 들어가도 인정이 되는 반면에 10볼은 제가 지정한 곳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례가 넘어가고 정확하게 쳐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수구공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하얀 공, 큐볼이라고 하고요. 큐볼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9볼은 그러면 이 맞춰야 되는 공이 9개인 거죠? 네. 예, 그 중에서 그러면 테이블 위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먼저 넣는 순서로 하고요. 만약에 1번으로 9번을 쳐서 9번을 넣으면 그것도 인정이 되는. 여기 지금 연습실이잖아요. 네. 이 연습실에서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하세요? 평균 한 6시간에서 8시간? 시합 전에는 조금 더 뭐 연습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저절로 늘어나더라고요. 저절로? 시합 전에는 욕심이 약간 불안하고 좀 나오는구나. 약간 조급해져서. 저희가 경기할 때 이렇게 조끼 입고 단정하게 포켓볼 치는 차유람 선수 모습 너무 익숙한데 네. 어느 TV에선가 묘기당구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한번 제가 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감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한 거 하나만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이게 휘어치기를 할 건데요. 이걸 찍어서 수구를 이제 큐볼을 휘게 만들어서 이 장애물들, 이 공들을 다 피해서 최종적 9번을 넣고요. 1번은 저쪽 포켓에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장애물들을 피하고 1번 공은 들어갔고 지금 7번 공 남고 9번 공은 들어갔고 네. 야, 이게 되는구나. 긴장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경기 내용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최고 난이도의 기술 마세이, 사실은 프랑스 말이에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 너무 흐뭇합니다. 외모가 가려질 정도로 요즘 실력이 굉장히 상승세예요. 네. 이번에 또 국제대회에서 이관왕하시고 또 국내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시면서 랭킹 1위로 올라섰죠. 기분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네, 기분 너무 좋고 그동안 힘들게 연습했던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뿌듯하고요. 이관왕을 한 인천 실내 무도 대회, 자, 어떤 대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실내에서만 하는 종목들을 주로 하고 이번에 뭐 e스포츠나 체스나 어떤 바둑 그런 어떤 두뇌 스포츠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아시안 게임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실내 아시안 게임 하계 동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아시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경기를 치르셨지만 아마 차유람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그 승부욕이 있었던 경기였을 것 같아요. 중국의 당구 얼짱이라고 불리는 또 그 판샤오팅 선수 네. 하고의 경기. 네.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셨어요? 결승보다 더 긴장이 됐고 더 욕심이 많이 났던 경기여서 근데 또 의외로 긴장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경기 내용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사진 한 장이 너무 재밌어서 들고 왔어요.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네, 이번에. 자, 예, 네, 이번에. 출연한 네. 이쪽이 이제 한샤오팅 선수고 차유람 선수인데 이게 경기 거는. 네, 표정 왜 이렇게 짓고 있지? 끝나고 난 다음인가요? 네, 끝나고 바로 이제 차유람 선수가 이제 이기고 한 건데. 네. 막 싸우고 앉아 계신 친구 같아요. 한샤오팅 선수도 저도 그렇고 굉장히 체구가 작아요. 그래서 옆에 그 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하시면 조그만 애 두 명이 정말 살벌하게 싸우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생각을 계속 해야 하고 또 자기 암시를 계속 하고 있어서 다른 선수랑 할 때도 저 표정이고 저도 다른 선수랑 할 때 그 표정인데 조금 더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당구가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차유람 선수가 그 부분에서 많이 성장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제가 저에게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고, 사실 두 종목을 끝까지 집중력을 이어서 마지막 그 공 하나 넣는 데까지 그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라워요. 다시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 박수를 좀 쳐주고 싶으시군요. 네, 사실 끝나고 저에게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들었는데 그 쓰시는 당구 일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써서. 네, 어렸을 때 할 때부터. 네. 그럼 굉장히 오래된. 네, 몇 건 있죠. 네. 야, 글씨도 빽빽하게 일기처럼. 네, 이렇게. 거의 일기예요, 일기.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다 나의 의지로 실행하고 실패한 과제의 결과에 실망하지 않는다.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한다 매번. 이런 어떤 네. 의지를 다지는 글들. 야, 우리 베컴의 얘기도 있고요. 야,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없다. 유명한. 야,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써놓고 계속 보시는군요. 그냥 가끔 이렇게 이제 훑어보죠. 화보가 나올 때마다 화제예요. 네. 포즈가 뭐 전문 모델 못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 시켜서 한 건데. 멋지게 찍히는 차유람 선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인상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차갑고 도도해서 안 웃으면 그냥 약간 그런 시크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뭐 애교스럽고 장난치고 뭔가 귀엽게 하는 그런 약간 익살스러운 표정을 잘 못 지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걸려요. 그런 표정 지을 때는. 아, 그러면 어떻게 좀 지도를 해주세요? 옆에서? 그럼 저는 보여달라 그래요, 직접. 예. 따라하겠다고. 예. 작가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남자분이신데 실제로 해주시고. 연예계 러브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들 연예계로 진출해보지 그래라는 그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여자애들이 공주병 걸리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엄마 친구분들이 예쁘다 예쁘다 이러면서 나중에 미스코리아 나가? 그러면 네, 나갈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어린 마음에 약간 허영심의 그런 꿈도 있었는데, 이제 당구 선수가 되고 나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차유람 선수의 사실 인생 자체가 드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를 소재로 쓰는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당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섭외가 들어왔다.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주인공보다는 좀 참여하는 현정아 선수가 코리아라는 영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연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어떤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당구를 소재로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보상 없이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필요하다면. 원래는 테니스. 네, 초등학교 때 테니스 했었죠. 사실 언니가 하고 있어서 언니 따라서 했던 거고요. 막상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체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타고난 체력이. 그래서 그런 동적인 운동이나 어떤 오래 뛰고 체력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운동을 소화하는 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게 됐죠. 당구 이 큐라고 하는 거죠. 이 큐는 언제 처음 잡으셨어요? 13살 때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당구 이 큐 길이가 몇 미터나 되는 거죠? 1m 48cm. 초등학생한테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잡았을 때 느낌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아빠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권유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예. 예쁜 딸이 그냥 대학 배치해서 그냥 12시간 이상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웠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껏 진짜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당구를 하면 괜찮겠다. 아버님 지금 생각하시면 굉장히 흐뭇하시겠네요. 특히 저희 엄마 아빠는 많이 후회를 하세요. 지금 네, 지금 많이 후회하시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힘들 줄 알았으면 안 시켰다고. 전학도 굉장히 여러 번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 테니스 할 때. 네. 그 어린 요람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사귀기도 조금. 네, 제가 굉장히 성격이 활발한 성격이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보다 이제 적응하는 그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인데 워낙 뭐 거의 평균 6개월마다 한 번씩 전학을 갔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점점 어떤 낯선 환경을 적응하는데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구를 시작할 때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당구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생각하시고 또 몇몇 어린 친구들은 그래 당구를 잘 치려면 학교를 그만둬야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근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또 몇 번이나 그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작 인터뷰 헤드라인은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당구에 뭐 올인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파요. 네. 다시 돌아가면 조금 더 참아 볼 생각이신가요? 그때 당시 저에게는 최후의 선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당구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연습 당시만 해도 연습 시설 또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곳이 뭐 사설 당구장 정도였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었던 거는 담배 냄새가 가장 힘들었고 어린 마음에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뭐 금연 캠페인을 할 거야 이런 막 그런 오기찬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담배가 싫어서. 이것만 하지 말자. 당구장 예절 같은 거. 음료수나 담배 피고 있는 담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하면 테이블이 싫어해요. 테이블이 싫어하니까. 네, 테이블이 싫어하고 당구장 아저씨도 싫어하니까 네, 당구장 아저씨에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비매너 같은 행동은 삼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옆에 분들 즐기시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음식 시켜 먹고 이런 거는 뭐 봐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음식을 시켜 먹는 건 한편으로 보면 당구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당구를 치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도 줄여보겠다 뭐 그런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애교로 볼 수 있겠죠. 사설 당구장에서 우리 삼촌분들께서 치시는 당구는 네. 사구라는 사구가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즐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이제 사구보다는 포켓볼을 주로 많이 즐기시거든요. 네, 정식 경기가 없죠. 하나의 놀이나 마찬가지예요. 당구 용어를 보면 흔히들 쓰시는 용어 중에 잘못된 용어들이 많잖아요. 브릿지 같은 거를 닭발, 오리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 오리발 쓸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특히 포켓볼 할 때. 그리고 또 이 브릿지를 쓰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걸 쓰면 나는 굉장히 뭐 하수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브릿지를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또 기술이고 또 이제 쓰는데도 또 다른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오해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용어들 중에서도 이제 최고 난이도의 기술 마세이 아시죠? 마세이 찍어치기. 그 마세이는 뭐 300 이하는 금지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최고 난이도의 기술인데 그거는 또 많은 분들이 일어라고 일본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프랑스 말이에요. 불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카메라 기자 선배께서 이 예비적으로 이렇게 계속 치기 전에 하는 거 펌프질이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뭐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인가요? 예비 스윙. 예비 예비 스윙. 스윙이라고 하고 예비 스윙이랍니다. 예비 샷이라고도 하고 네. 네. 펌프질. 당구가 사실 많이 치시긴 하시는데 경기는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에요. 또 경기로는. 저부터도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적 내면 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누군가가 해주기를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아질 날이 있겠죠.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당구는 엄연한 스포츠다라는 걸 선수들 본인들이 개개인들이 먼저 잊지 않고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조직적인 부분도 뭐 단체들이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당구를 홍보를 해주고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6년에 한번 그 트릭샷 매직 챌린지 네. 자네리 선수와 네. 같이 경기를 하면서 그때 한번 굉장히 유명해졌었잖아요. 네, 만으로 19살 때 19살 때 자네리 선수와 같이 경기하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고 너무 클 것 같고 뭔가 굉장히 강하고 셀 것 같고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키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인간적인 사이즈였고요. 네. 그리고 실제 같이 경기하고 경기 끝나고도 같이 식사하고 이럴 때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도 많이 봤고 또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걸 보면서 또 경기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는구나 보면서 보기 좋았어요, 정말.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너무 집중적인 관심이 몰려서 네,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죠. 네, 슬럼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슬럼프가 생겼던 것 같아요. 몸을 쓰는 운동이잖아요. 아프거나 힘든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근육이나 뼈가 완전히 이제 성장이 딱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왼쪽 등 근육이 이렇게 솟아 있거든요. 오른쪽은 꺼져 있고 그래서 완전히 거의 비대칭으로 돼 있어서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많이 안 돼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시리고 저리고 아리고 애리고 뭐 그런 통증들이 많고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 정말 힘줄이 찢어지고 이제 뼈를 감싸고 있는 그 막이 손상이 됐다고 해요. 모르고 그냥 계속 경기를 하시고 네, 한 거예요? 계속 쓰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치료받은 자국인 거죠? 아, 네, 제가 지금 커버를 했는데 다 커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화장으로 약간 커버를 네. 한 건데도 자국이 있구나. 네. 당구를 안 했으면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아, 당구 안 했으면요. 약간 미술 쪽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림 그리는 건 좋아했는데 제가 창의성은 없더라고요. 따라 그리는 거는 잘 따라 그렸는데 이제 뭔가 저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이런 거는 못하는 걸 알고 만약에 당구를 안 했으면 약간 뭐 큐레이터나 어쨌든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차유람을 치면 차유람 모태솔로가 검색어에 계속 떴었어요. 네. 정말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 이제 학교를 제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우선 없었고 환경이 저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죄다 아저씨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이 편하다 보니까 제 또래 남자나 여자 아이들이랑 있는 걸 불편해했고요. 그러다가 10대 시절이 갔고 20대가 와서는 또 계속 이제 선수 생활하고 물론 저한테 이제 대시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일부러 연애를
안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건 아니시군요.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작정한 것도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좀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모든 부분에서 약간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제가 더 희생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꼭 굳이 남자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남자만 그런 대상에 놓고 보시는데 사실 그 대상에는 친구도 있거든요. 친구랑 뭐 놀러 가는 것도 안 했으니까. 만약에 생기면 공개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몰래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진짜 확실히 없고요. 나중에라도 몰래 사귀다가 들키면 좀 팬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그럼 미리 제가 밝힐게요. 저는 몰래 연애할 거라고. 네, 절대 공개 안 할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는? 저는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선수보다는 같은 선수가 저랑 똑같은 입장의 선수가 저를 봤을 때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너는 대단해 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우고 나서는 당구 여제라는 별명을 갖고 싶어요. 대만에 여자 팬분이 한 명 있었는데 저를 좀 이성적으로 좋아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조건이 좋고 직업이 괜찮고 뭐 그런 스펙이 빵빵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싫습니다. 2번까지는 맥시멈으로 해줄 수 있는데 계속 해달라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어릴 때는 만족했는데 지금은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얘기하면 계속 거기만 쳐다볼 것 같아서 있긴 한데 상상에 맡길게요. 화려한 샷보다는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스타일. 제가 하고 제가 가는 길이 항상 새로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제가 가는 그 새로운 길을 뒤에 따라올 그 선수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애증 관계이고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저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바보 천재? 본인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바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천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친구? 그것 때문에 지금의 철감이죠. 이름을 유람이라고 지었던 것도 유명한 사람이 돼서 여행 다니면서 유람 다니면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해서 이름을 유람이라고 지었어요. 잘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